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첫째 주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을 할 때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첫째 주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말처럼 이번 한 주 참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봄이 돼서 바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버스에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보이고 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봄이 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클릭 베스트 컷도 첫 번째 사진부터 힘차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이번 이 사진을 보면 좀 그에 반발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에요. 그 강원도 의회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입니다. 네. 여기서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 황영철 의원이 왜 이렇게 또 시위를 벌였느냐?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서요. 황영철 의원이 있던 홍천 횡성을 묶은 지역구가 없어졌어요.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염동열 의원이 맡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이렇게 네. 반이 쪼개지면서 하나씩 붙으면서 이 지역구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영철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것으로 여기 와서 시위를 벌였고요. 재밌는 게 이번에 합쳐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 면적이요. 약 6,000 제곱킬로미터로 서울 600 제곱킬로미터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네.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면 한 명이 그 지역, 10배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게 된 거죠. 황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홍천 횡성을 한 몸처럼 생각해 왔는데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내 몸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느낀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7개월 만에 획정이 된 건데 그동안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총선 지역구가 서울에 한 곳, 경기 8곳, 인천 한 곳 등 수도권에서 10곳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하고 충남에서도 한 곳씩 늘어나면서 총 12곳이 늘어났죠. 반면에 강원 한 곳, 전북 한 곳, 전남 한 곳, 경북 2곳 등 총 5군데가 줄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7군데 선거구가 늘어난 거죠. 영호남 각각 지역에서 2석씩 없어지면서 이건 여야의 균형을 맞춘 텃밭에서 2석씩 없앤 거 아닌가라는 네. 해석이 있고 또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 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요.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이 본격화됐어요.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이번 획정안에서 양당 중진들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원칙한 선거구 획정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결과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이 합쳐진 이른바 공용 선거구가 탄생한 데 대해서 이 황영철 의원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서 뒤에 배경판이 텅 빈 사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배경판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배경판이 채워졌습니다. 29일 오전이에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앞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원유철 원내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뒤에 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살펴보시면 문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이 말도 참 눈에 띄거든요. 이런 예. 문구들은 다 어디서 난 거죠?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쓰는 얘기는 아니죠. 해주셨는데 전 재밌게 본 게 저쪽에 알바도 니들처럼 하면 바로 잘린다. 아, 여기 이 멘트도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이 티슈도 아니고 왜 선거 때마다 쓰고 버리십니까? 참 와닿는 문구들이 참 많네요.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써지게 됐냐면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새누리당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서요.
이 배경판에 넣을 쓴소리를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그 접수받은 결과 그 쓴소리 댓글이 400여 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까지 포함하면 500건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 격려성 메시지는 모두 빼고 그 새누리당의 정말 아픈 뼈 아픈 소리만 23개를 모아서 이 브리핑 뒷판에다가 게시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이 멘트가 지금 이 새누리당 의원 특히나 김무성 대표에게 굉장히 와닿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 김무성 대표의 상황을 보면 때마침 김무성 대표가 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사진이 올라간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대표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두 분은 뒤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총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정체불명의 살생부 명단이 발단이 돼서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친박계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비박계로 이루어진 그 명단은 그래서 비박 살생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두원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현역 의원 40여 명이 담긴 공천 살생부 얘기를 했다고 말했고 당장 친박계는 발끈하면서 논란의 진앙에 선 김무성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 자신이 정권 핵심으로부터 살생부를 받은 적도 이를 유포한 적도 없다며 쏟아지는 친박의 공세를 비켜갔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네요. 네,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마세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 중에 한마디입니다. 바로 국민 누구에게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정말 여기 있는 이 문구에서처럼 한순간에 훅 가지 않도록 국민의 쓴소리를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국회 모습인데요. 국회의원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방청석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진이죠? 예, 28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필리버스터, 저번 주에도 계속 소개해드린 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죠. 네.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지금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이에요. 의원들은 지금 의원석을 다 비웠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사진 기자도 하나 보이고 여기 보면 카메라도 보입니다. 네. 저 반대쪽에도 같은 장소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여기도 카메라와 기자들이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인데요. 이 본회의장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방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득 채운 방청하시는 분들은 27일 날 662명이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28일 이날이죠. 1000명가량이 입장을 했습니다. 1000명이요? 예, 그날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도 그 방청객들이 필리버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워줬고요. 국회 경호기획관실 관계자가요. 방청객이 주중에 단체로 오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개인들이 몰린 적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굉장히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는 건데 이 방청석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국회 본회의 방청을 하시려면 지역구 의원한테 말을 해서 방청권을 얻어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필리버스터의 연설도 국회 본회의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에게 방청권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방청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은 그 아까 1000명 가까이 몰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날 방청 도우미로 나섰던 정세균 의원이 그 SNS를 통해서 이날 방청권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고 밝혀서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알 수 있고요. 그 이날 또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 생중계하는 국회 방송에서 네. 더민주 김용익 의원 등의 요청으로 수화 통역사 5명을 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 분들도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날 남편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방청객은요. 원래 그 정치에 관심이 없고 테러 방지법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SNS상에서는 필리버스터가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민주주의의 학교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필리버스터 관련된 사진을 살펴봤는데 이 사진도 그런 사진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예. 연설대 앞에서 울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1일입니다. 1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그 연설을 했는데요. 더민주에서도 그 선거, 총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경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선언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민주는 심야 의총을 했고 마침내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이 선거판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일갈하면서 비대위원들도 옆에서 적극 거둔 결과 이제 중단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울면서 국민의 노여움을 제가 다 안고 가겠다. 제게 분노의 화살을 쏘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선거구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굉장히 숱한 기록들을 많이 나왔죠. 예, 필리버스터 참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작된 이후 지난달 23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면서 이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더민주와 야당 의원들이 이제 합법적인 방해 작전을 핀 게 필리버스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발언자인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 그 기록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 5시간 19분을 52년 만에 깼습니다. 근데 바로 또 이어서 은수미 의원이 무려 10시간 18분을 발언하면서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갖고 있던 한국 신기록 10시간 15분 법사위 발언이에요. 이거를 넘어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기록이 깨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간 발언하면서 앞선 기록들을 모조리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에서 특이했던 점은 그 컷오프죠. 그 공천 배제 통보받은 더민주의 강기정, 김현 의원 등도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강기정 의원은 토론 중에 눈물을 보이고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토론을 마친 직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서 12시간 31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국내 최장 발언 기록을 갈아치우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네, 모두 38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서 많은 기록과 이야기거리를 남긴 이번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해라라고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1일 날 촬영된 사진인데요. 여기 딱 그림만 보시면 누군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트럼프라고도 쓰여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지지자죠. 이렇게 배지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대 승부처인 슈퍼화요일 경선 대결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이제 힐러리와 맞붙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2월 말에 전국 단위 조사 결과 트럼프가 49%, 1월 말 조사 때 41%에 비해서 8% 오른 수치인데요. 2, 3위 주자들과 이제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에 공화당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자신의 대항마로 만들려는 당 수뇌부에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점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 안팎의 인종주의의 거장들이죠. 그 거장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인종주의자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프랑스 구구정당 국민전선 창립자인 장마리 르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트럼프에 투표했을 것이다. 신이 그를 지켜주길. 그리고 우리가 흔히 KKK로 알고 있어요. 쿠클럭스 클랜이죠. 그 백인 우월 단체인데요.
그 전 지도자인 데이비드 듀크가 트럼프를 뽑지 않는 것은 당신들 유산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기세에 대해서 그 유럽에서는 현대판 무솔리니가 될라 하고 걱정하고 있고, 슈피겔은 가장 위험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프랑스 총리는 증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승승장구하면서 공화당 주류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대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될 경우 공화당 내홍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사진인데요. 태극기 앞에서 누군가가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 거죠? 이에 사진 속 주인공은 이봉창 의사죠. 1932년 1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왕 참석 신년 관병식에서 폭탄을 투척하기 앞서서 이제 태극기 앞에서 거사를 다짐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번에 입수해서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히로히토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해 10월 10일 날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 바로 3.1절이었는데 97주년이었죠. 올해 좀 특별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였죠? 네,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에선 태극기로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 행사를 합니다. 거기 전시되는 것들이 1882년 고종지시로 최초로 제작된 태극기, 그리고 박영호 일행이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만든 조선국기, 1883년 3월 6일 최초로 제정 반포한 조선국기 등 사진 110여 점이 전시됩니다. 김갑재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장은요, 6.25 당시 학도병들이 사용한 피 묻은 태극기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휘날린 태극기 사진을 함께 전시해서 대한민국 변천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태극기 특별 기획전이 열린 그렇죠. 거네요. 네, 한편 이번 처음 공개된 이 이봉창 의사의 사진은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독일 함부르크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소녀들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28일 경복궁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경복궁이죠. 네,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인데요. 그 한복을 입은 소녀들은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에요. 네. 그 뒤에 이 사복을 입으신 분들은 중국인 관광객인데요. 이 한복이 예쁘는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길에서 보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나 연인끼리 또는 이렇게 보시면 가족들끼리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이 광화문 경복궁 일대에 가면 그 20-30m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복 나들이 열풍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런 유행에 동참해 가지고요, 한복을 입고 뭐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관광지를 누비고 있는데요. 또 여성을 중심으로 최근 유행하는 이 한복이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SNS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복이나 이 한복 스타그램 등으로 검색을 하면 몇 달 사이에 그 최근 사진만 수만 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대부분이 그 경복궁이나 인사동, 그 삼청동 일대 등에서 한복을 입고 친구나 연인들과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뽐내는 사진들이에요. 네.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셀카봉이 굉장히 가까이 찍혀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각도로 찍는 거죠? 이런 거는 사진 기자들이 찍을 때 사실은 약간의 셋업을 해요. 그 멀리서 보고 이미 있는 상황이죠. 있는 상황에 가서 정중히 부탁을 하고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 찍는 거죠. 근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와이드 렌즈예요. 가까이에서 네. 찍을 수 있는 렌즈를 이용해서 이 주제가 되는 사람들과 셀카봉을 크게 강조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요즘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복 대여업체가 좀 많이 호황을 띠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한 한복 대여업체 관계자가요, 작년보다 손님이 약 30% 늘어났는데 동남아 손님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한복이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복을 입고 우리 고궁을 찾으면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네, 이런 한복 입기 열풍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도 아주 호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한복 입고 고궁 나들이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그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유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네. 올해 노벨 평화상에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모두 376명이 올해 평화상 후보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막말의 대가 도널드 트럼프가 급진 이슬람과 이란의 핵무장, 또 중국 공산주의 등에 대항하는 평화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아 화제입니다. 클릭 베스트컵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